자, 이어서 오늘의 작전 시작합니다. 오늘의 작전의 제목은 어제 기관이 하루에 2조 6천억 코스닥을 샀거든요. 그 내막을 좀 보자. 어제 이렇게 워낙 사니까 저도 뭐 시장에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막 아예 정부가 이래도 되냐? 막 정부가 압박해가지고 증권사들이 산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내막을 좀 보면은요. 이 핵심에는 바로 우리들 개인의 이 코스닥 ETF 자금이라는 또 한 축이 있었다라는 걸 함께 여러분께 해드리고 그렇다면 또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 여기까지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왜 또 특징적이었냐면 지금 호재가 없잖아요. 별 호재가 없었는데도 코스닥이 7%대 급등을 했고요. 뭐 사이드카도 걸렸었죠. 매수 사이드카. 코스닥 150, 그러니까 코스닥 중에서 150개만 따로 낸 지수는 무려 10.97% 폭등이죠. 이제 깜짝 대폭등이 일어난 거였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저도 놀라고 여러분도 놀라고 다 놀랐던 게 순매수, 특히 기관의 순매수 규모입니다. 하루에 2조 6,217억, 한국 증시 역사상 최대를 이제 찍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조작이다, 뭐 이래도 되냐, 5,000피 만들더니 이제 왜냐면 5,000피 위원회에서 3,000 스탁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막 정부가 시켰느냐 막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따져보려는 겁니다. 정말로 어제 있었던 막 그 투신, 연기금 또 금융투자들이 정부 압박으로 코스닥을 매수한 거였었나? 그리고 또 한 축이 궁금증이 이거냐면 어제 이렇게 기관을 이렇게 샀지만 개인들의 그 수급 동향을 보면 2조 9천억을 순매도를 했거든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그러면 우리 개인들은 지금 어제자로 코스닥을 다 떠난 걸까요? 이제 이 두 개의 의문과 물음을 파헤쳐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어제 코스닥 전체에서의 거래대금 상위 1, 2위는 뭐 요즘 인기 많죠. 휴림로봇 그리고 에코프로는 이제 워낙 물리신 분들도 많고 전통의 종목이어서 이제 이 두 개가 1, 2위였는데 3위, 4위가 좀 느닷없는 종목이 나온 거예요. 어제 거래대금 3위가 뭐였냐? 코스닥에서 코덱스 코스닥 150이었습니다. 여기에 거래대금이 2조 2천억. 그다음에 4위가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게 2조. 그러니까 여기가 거래대금 이제 3, 4위를 이제 차지하게 된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좀 감이 잡히시죠. 아, 이게 기관이 사기는 샀는데 어제 이 정도의 ETF의 정말 대축제였었다면 뭔가 다른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봤더니 기관 코스닥 순매수를 이제 쪼개본 겁니다. 여러분도 볼 줄 아시죠? 기관의 그 매도 주체를 매매 주체를 보면 금융 투자 라인, 투신 라인, 연금 라인, 이제 기타 라인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조 6천억을 쪼개봤더니 금융 투자가 2조 1천억을 샀고요. 투신이 2,400억, 연기금이 이제 1,500억을 산 겁니다. 그런데 이 금융 투자만 따로 떼어놓고 보니까 이제 2조 1천억을 2조를 사기는 샀는데 9,500억이 자산운용사로 잡혔거든요. 아, 거기서부터가 뭔가 힌트가 나오죠. 이 자산운용사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래에셋 운용, 증권이 아닙니다. 삼성자산운용, 증권이 아닌. 여기가 이 친구들이 9,500억을 샀다라고 봤을 땐 이건 ETF가 1조를 산 거예요. 금융투자 2조 중에서 절반은 ETF 자금이었고 금융투자는 또 코스닥 150 현물과 선물을 차익 거래를 하잖아요. 그 차익 거래 때문에 산 부분이 얼마 정도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제 막 기관이 정부가 압박해가지고 뭘 시켜가지고 샀다라기보다는 상당히 물론 이제 정부가 판은 깔았죠. 코스닥 활성화 대책도 하겠고 앞으로 3천 스닥을 만든다고 하니까 5,000피를 본 우리 개인들이 이것도 되겠네. 그것도 짧은 시간에 되겠네 하면서 대규모 ETF를 이제 사 들어가면서 이런 기관의 2조 넘는 이제 순매수가 나왔는데요. 실제 또 방증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 개인이 순매수했던 이제 ETF들의 금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번 표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코덱스, 이게 삼성운용 거죠. 코덱스 브랜드의 코덱스 코스닥 150에 무려 하루에 5,900억을 우리 개인이 산 겁니다. 저게 ETF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통 코덱스 200이 사이즈도 크고 코스피를 추종하는 거 아닙니까? 코스피 200? 그게 아니라 코스닥 150에서 거의 6천억이 들어갔다는 거 하루에. 이제 새 역사를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가 또 히트작인데요. 레버리지입니다. 코스닥 150 레버리지 2배씩 가게 되는 거에 2,700억이 들어갔고 이제 미래에셋 운용의 브랜드는 타이거잖아요.
타이거 코스닥 150에 833. 제가 이제 핵심적인 것만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된 거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기관 중에 금융 투자의 절반 이상은 이제 ETF 자금이라고 하고요. 투신의 2,470억인데 이것도 기관이 자기가 샀다라기보다는 펀드 매니저들도 투신 투자 신탁에 계속 코스닥이 올라가면은 자기 포트에서 이게 코스피만 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2,400 산 것도 코스닥을 이제 끼워 넣은 겁니다. 이제 펀드 매니저들도. 그렇게 된 거면 어제 코스닥의 기관 자금 중에서 절반 이상은 결국 이 기관이 산 게 아니라 돌아 개인이 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전문가들도 이제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 어젯밤에 이게 왜 이런 광풍이 불었나? 왜 기관이 이렇게 미친 듯이 샀나? 개인 ETF가 사니까 당연히 자산운용사가 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계적인 알고리즘 매수를 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어제 에피소드가 여러분들이 이제 막 나는 2배씩 빨리 갈 것 같으니까 레버리지 코스닥 150 ETF를 막 사려고 해도 안 사지잖아요. 그게 이제 금융투자교육원 세트에 들어가서 한 1시간 넘게 그 교육받아야 되는데 그걸 빨리 받으려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 금교원 사이트가 마비가 된 거예요. 나도 빨리 저 레버리지 150을 사야 되는데 이렇게 됐고 또 어제 이제 많이 찌라시라고 할까요? 정보지 돈 것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 상한가 잠깐 쳤을 때가 PER이 7,000배였었거든요. 지금 한 6,900배 정도 될 겁니다. 전 세계에서 7,000배 종목이 어느 주식시장에도 시총상위 이 10위 안에 있는 그 시장이 없대요. 근데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PER 7,000배를 하면서 말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 역시도 ETF의 결과물입니다. ETF가 사오니까 당연히 시가총액대로 따로 사야 되는 거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돈 들어가서 상한가가 나오는 그런 거였었습니다. 그런데 ETF가 지금 이런 지수 추종만 있는 게 아니라 섹터 추종도 있습니다. 로봇 ETF 있죠. 로봇이 물론 이제 뭐 현대차를 넣을까 말까 하겠지만은 여기 이 코스닥에 많잖아요. 바이오 ETF 있죠. 물론 여기도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비중이 크다고 하지만 코스닥이 있죠. 2차 전지 ETF 있죠. 여기에도 지금 수천억씩 여러분 작년 말부터 몰리고 있고 오늘도 아마 여기 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코스닥을 접근해야 되느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일단은 기계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고 이건 마치 코스피가 5,000피를 달성한 것과 유사 패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분들도 어설프게 막 코스닥 변동성 그 테마 소형주를 가느니 그냥 섹터 대장주를 사든가 ETF를 사라 이렇게를 되는데 그런 부작용은 없을까? 이 약점, 단점은 없을까? 외국인의 변심입니다. 어제는 외국인도 냄새를 맡고 따라 샀지만 이제 큰 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을 보면 막 ABL 바이오에 20억씩 사는 큰 손도 있는 반면에 진짜 개미, 바이오 ETF라든가 코스닥 150을 사는 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미가 같이 있는데 이게 이제 다 우리가 ETF로 가게 될 경우에는 자칫 이들에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들에게 대량 매도의 빌미, 그들의 총알바지가 될 수 있는 상황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이제 마음을 바꿔서 팍팍 던질 때 우리는 ETF로 들어가게 되면 개인들이 이제 그 물량을 받아내는 또 그런 하락장에서의 약점도 있다는 점은 꼭 체크를 하시고요. 코스닥은 아직까지 재료들이 기다립니다. 코스닥 활성화 대책의 디테일이 아직 안 나왔고요. 국민성장펀드 이게 이제 6, 7월에 윤곽을 드러낸다라고 하고 뭐 150조, 130조 이상 사이즈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코스닥 기업 넣으려고 하고 이제 회의 맨날 하고 있더라고요. 그 운영이 나오게 되고 뭐 코스닥 벤처 펀드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있고요. 또 하나가 어제는 발표가 안 났더라고요. 근데 국민연금 등의 이제 연기금을 평가하는 기준에다가 지금은 코스피 200 따라잡는 게 벤치마크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기금이 자기네 이제 주식운용본부에서 다 운용을 안 하고 자산운용사를 선정해가지고 자금 일부를 그들한테 맡기거든요. 맡긴 다음에 이 자산운용사가 잘했나 못했나 내년에도 연금, 국민연금을 맡길까 말까에 대한 평가를 코스피 200을 벤치마크로 두는데 이거를 코스닥 150도 섞은 새로운 이제 벤치마크를 두겠다 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요 재료도 남아 있고요. 코스닥 벤처 펀드의 정책 펀드도 남아 있고 그래서 추가적인 수급 재료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제 진실 2조 6천억 기관의 정말 이 매집의 진실은 절반 이상은 결국 개인이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ETF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풀어봤습니다.